혜정아, 너는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니? 미라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여 명의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은 뭐? 일은 하고 있어?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미라의 입꼬리 비웃듯 올라갔어요. 혜정이는 그냥 집에서 쉬잖아. 일 같은 건 하니?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강남에 성형외과 차렸는데 혜정이 아들은 공기업이지? 뭐 안정적이긴 하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단짝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정입니다. 신둘이 된 지금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면 문득 20년 전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11월 저녁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죠. 로비 한쪽에서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검은색 니트에 회색 코트를 걸친 평범한 차림이었죠. 가방도 몇 년째 쓰던 그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로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김미라였어요. 그녀는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우아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헤어스타일도 완벽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미라 주변에는 동창들이 몰려들어 있었어요.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이번에 강남에 성형외과 차렸어. 미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어조였어요.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잘 자랐네. 의사라니 대단해. 동창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요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해. 예약만 해도 2달은 기다려야 한다니까. 미라는 계속해서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병원 규모가 어떻고, 최신 장비가 어떻고, 직원이 몇 명이고.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의사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라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이 아니야?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주변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미라가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거리며 바닥에 울렸어요. 동창들도 따라왔습니다. 이혜정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미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평범한 옷차림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혜정아, 너는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니?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목소리에 무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주변 동창들이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0년 전 미라와 제가 단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친했었죠. 매일 함께 등교하고, 함께 점심 먹고, 함께 하교했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살고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미라의 다음 말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일은 하고 있어?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계를 보는 척했어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이는 원래 조용했잖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맞을 거예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제가 별다른 성취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미라는 여전히 미라였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모인 걸 확인하고는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정이는 그냥 집에서 쉬잖아요. 뭐 일은 하니? 마지막 부분을 일부러 느려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할 능력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아, 맞다. 우리 애들 사진 보여줄게. 미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창들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 속 젊은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연이야.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요즘 환자 대기만 2달이래요. 동창들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도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임대료만 월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 없어. 과시가 계속됐습니다. 미라는 마치 자신이 의사가 된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동창들도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혜정이는 아들이 있다고 했지? 사진 좀 보여줘. 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생겼네.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동창들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엔지니어예요. 그러자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공기업 엔지니어?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정도면 뭐 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뭐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 안정적이니까. 미라는 일부러 괜찮은 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다는 뜻이었죠. 동창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 공기업도 힘들다면서요? 구조조정도 하고. 미라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직업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더욱 당당해졌죠. 우리 수연이는 요즘 하루에 수술만 3건씩 해. 한 건당 얼마인지 아니? 노골적인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동창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어. 강남 아파트 2채, 오피스텔 하나.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혜정아, 너희 아들은 결혼 계획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요즘 공기업 다니는 남자들 결혼하기 힘들다던데.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동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수연이는 벌써 의사들한테 소개팅 요청이 몰려와요. 같은 의사끼리 만나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또다시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제 아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는 시계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혜정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 걱정 많이 되지? 공기업이야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라의 말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걱정해줘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운명적인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창회 이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정아, 나 미라야.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동창회 때와는 사뭇 다른 톤이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지. 혜정아,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수연이 병원이 요즘 건물주 때문에 고생이야. 미라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 개선 동의서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너 그런 일 아는 사람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미라야, 수연이 병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강남역 근처야. 2층에 있는데 정말 좋은 자리거든. 그런데 건물주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2층 성형외과. 모든 조건이 일치했어요. 혹시 주소가 어떻게 돼?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왜? 바로 제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그 건물 말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미라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혜정아, 혹시 부동산 쪽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정말 급해.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도 여전히 제게 대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 알아볼 테니 기다려봐.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건물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소장 김 과장님이 받았어요. 사장님, 2층 성형외과 말씀이시죠? 요즘 문제가 좀 많습니다.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최근 안전검사에서 배관 누수가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무단으로 벽 구조를 변경했더라고요. 불법 리모델링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구조 변경 시 사전 협의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장이 환자 대기실 확장한다고
복도 쪽 벽도 뜯었어요. 허가 없이 말이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불법 공사로 인해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이틀 후 미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명품 코트 대신 평범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급해. 이쪽 관련 사람 알아봤니? 미라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골치 아파 죽겠어. 건물 개선 공사 동의서였습니다. 이런 건 너 잘 모르잖아.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주면 돼.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불법 공사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미라야, 이 서류 말인데. 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친구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사람만 붙여줘. 미라가 서류를 보여주며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라야, 내가 말한 그 건물주가 바로 나야.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볼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강남대로 112길, 그 건물 내 거야. 3년 전부터.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그냥 작은 집에서 쉬는 사람도 건물 하나 정도는 관리할 줄 알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미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혜정아, 그럼. 우리가 친구니까. 친구? 저는 미라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첫마디가 내 집 놀리기였는데, 내 아들 직업 깎아내리기였는데, 미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손에 든 볼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내 건물에서 불법 공사를 저질렀어. 허가 없이 벽을 뜯고 구조를 바꾸고. 저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위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해.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정아, 제발. 우리가 단짝이었잖아. 이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때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짝이었다면 친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직업보다 마음이 먼저야. 넌 그걸 잊고 살았어. 미라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수연씨 병원 다음 달까지 이전해야 해. 불법 공사로 인한 계약 위반이니까. 결국 수연의 성형외과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이었죠. 미라는 그제서야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며칠 후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조용했던 혜정이가 실제로는 강남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동창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화려함 뒤에 있는 진짜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사장님, 2층 성형외과에서 큰일 났습니다. 어제 안전검사관이 와서 확인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저는 곧바로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건물 앞에 검사 차량이 서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수연 원장과 직원들이 어수선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사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주님이시죠? 상황 설명드릴게요. 검사관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무단으로 벽을 철거하면서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갔습니다. 배관도 임의로 이설하면서 누수가 발생했고요. 사진 속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수연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머니인 미라와 닮은 얼굴이었죠. 그런데 환자 예약이 다음 달까지 꽉 차 있는데요. 수연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즉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미라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수연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검사관이 자리를 떠난 후 미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혜정아, 이 문제 좀 해결해야겠어. 친구 사이니까 융통성 있게.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이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미라야, 이건 안전 문제야. 융통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혜정아, 너 이런 건 잘 모르잖아.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작성한 듯한 공사 동의서였어요. 이걸 서명해주면 다 해결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불법 공사를 사후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건물주인 제가 지겠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 서류는 서명할 수 없어. 왜? 친구끼리 이런 걸로 따지냐?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연과 직원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내가 말한 그 집에서 그냥 쉬는 사람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미라에게 돌려줬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혜정아,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야.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미라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뭔데 이렇게 나와? 건물 하나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거야?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층 임차인들이 무슨 일인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방해하면 어떡해? 미라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라야, 열심히 한 건 인정해.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야. 불법? 벽 하나 뜯는 게 무슨 큰 불법이라고? 미라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 건물관리소장 김 과장님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김 과장님이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 결과였어요.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임의로 철거해서 건물 전체에 영향이 갔습니다. 즉시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미라가 파일을 빼앗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 누가 믿어? 겁주는 거 아니야? 김 과장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부인, 이건 공식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미라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혜정아,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동창회에서 창피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상해. 평생 별일 없이 살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미라야, 평생 별일 없이 살았다고?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미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20년 만에 만나서 첫마디가 내 집 놀리기였고 내 아들 직업 깎아내리기였잖아. 미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런 친구에게 법까지 어기면서 도움을 줄 이유는 없어. 저는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연의 성형외과는 공식적으로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의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병원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미라의 자랑거리였던 딸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와의 갈등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2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집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었죠. 그때 미라만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 미라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도시락을 못 가져갈 때면 자신의 것을 나눠 먹자고 했고, 참고서를 살 돈이 없을 때면 자신의 책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미라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봄 미란의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용돈도 많아졌어요. 반면 저희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혜정아, 너는 대학 어디 갈 거야? 미라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취업 준비해야겠네. 요즘 고졸도 괜찮은 직장 많다며? 미라의 말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졸업식 날 미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자.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미라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저는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가끔 SNS를 통해 미라의 소식을 접했어요. 대학 동아리 활동, 해외여행, 화려한 일상들.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옛 추억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야근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혹시 동창회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는 제가 동창회에 다녀온 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항상 저한테 솔직하라고 하셨잖아요. 저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을까요? 그냥 옛날 친구 일로 좀 복잡해.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물론 건물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뭔데? 사람은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명품 코트나 다이아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딸 자랑이나 강남 병원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대화,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묵묵히 쌓아온 사랑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의 대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라가 서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급하게 입은 듯한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혜정아, 제발 좀 도와줘.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나 봐요. 들어와. 저는 미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혜정아, 빨리 사인만 해줘. 정말 급해. 서류를 보니 건물 보수 공사 동의서였습니다. 배관 교체와 벽면 보강 공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미라야, 어제 설명했잖아. 무단으로 공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돼. 지금은 환자들이 더 중요해. 미라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제 김 과장님이 전해준 상세 보고서였어요. 미라야, 이것 좀 봐. 보고서에는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중벽 철거, 배관 무단 이설, 방화구조 변경.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미라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일일이 따져? 좀 융통성 있게 해. 융통성? 저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건물 안전이 융통성으로 해결될 문제야? 혜정아, 넌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일 흔해. 미라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2층에서 배관이 터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물이 1층까지 새고 있습니다. 전기도 차단해야 할 것 같아요. 미라도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정아, 뭐라고 하는 거야? 배관이 터졌대. 무단 공사한 부분에서. 저는 곧바로 건물로 향했습니다. 미라도 따라왔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2층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1층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전기가 차단되면서 모든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연이 직원들과 함께 물을 치우고 있었어요. 의료 장비들도 젖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장비들이 다 망가졌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의료기기들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미라가 저에게 다가와 매달렸습니다. 혜정아, 제발. 이것만 해결해줘. 친구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라야, 이미 늦었어. 다른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었어. 1층 카페 사장님이 올라와서 따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매출 손실은 누가 책임져요? 미라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보상해 드릴게요. 하지만 카페 사장님은 화가 난 채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상가 사장들도 올라와서 항의했어요. 저는 김 과장님을 불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문 업체 불러서 응급 복구부터 하세요. 그리고 피해 규모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하고요. 네, 사장님. 미라가 제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아, 보상은 저희가 할게. 그러니까 영업은 계속하게 해줘. 저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라야,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야. 전문가가 와서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건물 전체 전기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영업을 못해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미라가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영업 중단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어요. 저는 미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야, 이제 알겠어? 융통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 미라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집에서 쉬는 사람도 이 정도는 예상했어. 저는 돌아서서 건물을 나섰습니다. 미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 배관을 교체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1층 카페는 아직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자기기들이 모두 망가져서 교체해야 했거든요. 사장님,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고 했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저는 최대한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모든 피해가 미라네 때문이었으니까요. 김 과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피해 조사 보고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숫자가 상당했어요. 1층 상가 피해액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층 의료 장비 피해까지 합치면 더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단 공사건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요. 김 과장님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적 문제까지 얽히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미라가 수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수연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정아.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피해 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가 다 책임질게. 수연이 어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의사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피해 내역이 다 나와 있어. 확인해봐. 미라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많이요? 무단 공사 과태료도 별도야. 구청에서 부과한다고 했어. 수연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미라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컸나 봐요. 저는 김 과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법무법인과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해야겠어요. 네, 사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혜정아, 계약 해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불법 공사로 건물 전체에 피해를 줬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돼.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어. 미라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돼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다른 곳 알아봐야지. 여기서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어. 제 말에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 년간 공들여 만든 병원을 잃게 된 거니까요. 미라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혜정아, 제발. 부탁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동창회 때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연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바닥에 닿았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무단으로 공사한 거. 정말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의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라야, 일어나. 혜정아, 우리가 단짝이었잖아. 단짝이었다면 친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첫마디가 내 집 놀리기였고 내 아들 깎아내리기였잖아. 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교만했어. 그리고 무단 공사해놓고 나보고 그냥 사인하라고 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수연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였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의사였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은 직업보다 마음이 먼저야. 넌 그걸 잊고 살았어.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혜정아, 정말 기회를 안 줄 거야? 기회는 20년 전에 줬어. 내가 차버린 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전 계획서 제출해.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정아, 혜정아. 하지만 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수연의 성형외과는 공식적으로 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의 예약은 모든 취소됐고 의료진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미라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건물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1층 상가들도 영업을 재개했어요.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왔습니다. 2층에는 작은 회계사무소가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꼼꼼히 모든 조건을 확인했고 무단 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사장님, 건물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오래 임대하고 싶습니다. 새 임차인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소중했어요. 미라와의 20년 우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짜 친구라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건물 앞 가로수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건물을 둘러보며 임차인들과 인사를 나눠요. 1층 카페 사장님은 이제 제게 편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점검 나오셨네요. 네,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아니에요.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2층 회계사무소 선생님도 만족해하고 계세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라 관리하기도 편했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임차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가 반겨줘요. 요즘 아들이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엄마, 오늘 건물은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 민준이는 제가 건물 관리를 하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은가 봅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부동산 공부해 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희 모자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서로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른 동창이 보낸 거였습니다. 혜정아,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다 몰랐네. 건물주라니 완전 부러워.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인사만 했어요. 미라에 대한 소식도 들렸어요. 수연이는 다른 곳에서 작은 병원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라가 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한 것 같았어요. 어제는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20년 전 그 순수했던 우정이 떠올랐습니다. 미라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마도 서로의 처지가 달라지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집에 두고 키우려고요. 어머니, 이 꽃은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물만 적당히 주시면 돼요. 사랑으로 키우시면 예쁘게 자랄 거예요. 꽃가게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예쁘게 자란다니.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 관계도 예쁘게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와서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은 꽃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꽃 사셨네요. 예뻐요. 응,
우리 같이 키워보자. 저희는 함께 꽃에 물을 주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마음이 편해 보이세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됐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 신뢰, 존중. 이런 것들이 진짜 값진 거더라.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있는 진짜 가치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법이구나. 명품 코트나 다이아 귀걸이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빛이 날 테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화분의 꽃이 창가에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덕분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키워나가고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대하면서 말이에요. 화려함 뒤에 있는 진짜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시고 건물주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건물주 되시길 바랄게요.